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한의사로서 진료를 해온 지도 3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을 꼽으라고 하면 한약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약은 간에 무리를 준다. 한약에는 스테로이드나 농약이 많다더라. 한약은요, 과학적이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 등등. 이런 불안감은 한의학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내원하시는 분들조차도 누구나 한 번씩은 넘어야 하는 문턱이기도 하죠. 특히나 암 환자분들이라면 더욱 그러하실 텐데요. 자, 한약은 한의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 저 역시 두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오면서 1차적으로 한약을 주로 사용해온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은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차은수 원장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딜레마 속에서 진료할 때가 많은데요. 양방 치료로는 개선이 안 되고 한방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해서 왔는데 그런데 한약은 싫어요. 네. 라는 선언부터 하고 진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뵈면 이건 마치 한식당을 방문해서 나는 밥과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 김치류는 다 빼고 요리를 그것도 맛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네. 받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대부분 주위로부터 떠도는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접하게 된 근거 없는 정보가 만들어낸 불안이기도 합니다. 음식이야 뭐 취향대로 식당을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질병의 치료는 다른 차원이죠.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최선책의 판단은 전문가의 고유 권한이고 이를 환자에게 잘 납득시켜서 최상의 치료 효과를 거두는 것이 우리 의료인이 할 일이라고 본다면 이건 참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원장님, 실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암 환자분들이 이 한약을 꺼리는 이유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암을 진단받고 수술, 항암, 방사선을 진행하고 있는 본병원에서 교수님이 한약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말씀이시고, 네. 두 번째는 막연히 한약은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준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경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한약 처방이 혹시라도 암세포를 오히려 키우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차은수 원장님이나 저나 임상 한의사 생활이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전에는 한약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안타까운 점은요. 한약은 안 된다면서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천연 성분 생약들은 거부감 없이 또는 도리어 야, 이게 생약이니 건강에 좋아 하는 생각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문가의 처방 없이 이게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영양제나 비타민의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좀 주시죠. 우선 첫 번째 문제인 본병원에서 만료하시는 경우 여기에서 한약이 정확히 한약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정규 한의과대학 교육을 마치고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처방하는 한약 처방이 아닌 민간의 생약, 인터넷에 떠도는 약용 식품들까지 모두 한약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치료했던 환자 중에 네. 관절염에 좋다면서 본인이 농사짓던 밭에서 초라는 독초를 그냥 드셨다가 아이고. 폐 부종이 생긴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네.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니 평생토록 폐에 쌓인 물을 뽑아내면서 지내야 한다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실제로 초는 과거에 사약에도 포함되었을 정도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사람을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독한 약재입니다. 다행히 그분은 저와 진료를 보고 초의 독을 해독했는데요. 그때 치료법이 바로 폐와 흉막에 차오르는 흉수를 잘 말리는 한약이었습니다. 2개월간의 한약 치료로 흉수가 싹 사라져서 그 후로도 15년째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피부병에 외용제로나 써야 되는 약제가 인터넷에서는 위험의 명약으로 탈바꿈돼서 유통되고 있거나 독성을 완화시켜야 하는 동물성 약제들이 그대로 환제로 남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마구잡이로 복용하는 약초들을 한약이라고 지칭해서 이걸 무조건 마녀 심판에 넘기기보다는 전문가의 처방을 받은 한약을 제대로 처방받도록 하는 방향이 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닐까요? 물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대한통합암학회, 임상통합암학회와 같은 학회는 의사와 한의사가 머리를 맞대고
암 환자들의 치료에 적합한 통합의학적인 접근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학회 모임이에요. 저희 CS의 의료진들 역시 통합암학회 인정의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약은 간이나 신장의 해로니 먹으면 안 된다. 자, 이건 너무 고전적인 내용이죠? 세상의 모든 약은 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 부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약국에서 사드시는 감기약에도 부작용이 한가득 적혀 있습니다. 한약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치료작용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독성 실험과 임상 문헌 조사를 통해서 부작용에 대한 보고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대적으로 점점 한의과 대학 내에 본초학, 방제학 교육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임상 논문에서 한약의 장기 복용에도 간 손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소문들보다는 훨씬 믿을 만한 자료들이죠. 여러분, 간 손상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우르사가 우르소 데옥시콜산이라는 담즙산 성분의 생약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실제로 생약제를 원료로 만든 의약품들이 요즘은 정말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 환자분들의 불안. 한약이 암세포를 더 키우고 증식시킨다? 자, 이거 답 주시죠. 한약은 수많은 약재들을 효능별로 분류하고 진단 치료 원칙에 맞춰서 조합하는 복합 처방인데요. 특히나 암 치료에 쓰이는 한약 처방은 더욱더 엄격하게 검증된 약재들로 조합을 하고 또 제형 역시 더 안전하고 복용도 편하도록 연구되어 나온 것들입니다. 일례로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나 자궁 내막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삼이 들어간 약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전문가인 한의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 역시 암 환자분들에게는 항암 활성을 높이고 암세포에는 억제작용을 하는 약재들만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의사 입장에서 그동안 묻어둔 얘기들을 속 시원히 해본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속 시원함을 같이 드렸기를 바라봅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나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